아, 또 이거 얼마나 또 악마의 편집해서 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아니야, 나 자꾸 사지로 내몰지 말고. 아니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이제 본론이에요? 예, 여기서 임팩트 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대가들을 고르셨고 네. 그 대가들의 투자법을 적용한다라면 현재 실현성 있는, 현실성 있는 종목군들은 예제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지. 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게 마크 미너비니, 뭐 레리 윌리엄스, 그다음에 뭐 터틀 트레이딩이던 그 리차드 데니스 네.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대부분 다 추세 추종자들인데요. 네. 어, 근데 그분들 의견들은 왜 시장에 안 나와요? 왜냐면 예. 아, 이게 있어요. 이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며칠 전에 DB금융투자에서 예. 진짜 새로운 형식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강현기 애널리스트 분이 진짜 제가 항상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사적으로 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보면 최고의 주식을 고르는 대가들의 노하우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사실 그 실적에 기반한 네. 예, 그 기본적 분석을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나오는 대가들을 누구로 선택을 했냐면 제시 리버머, 윌리엄 오닐, 마크 미너비니. 물론 윌리엄 오닐과 마크 미너비니는 이제 그 실적 부분들을 다 함유하긴 했지만 시장에는 기술적 분석가들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준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가인데 통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가들과 기본적 분석가들, 펀더멘털 가치 투자자들은 항상 싸워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특히나 엄청 싸우고 있고. 그죠? 예. 예, 차트가 뭐가 맞느냐 하고 특히나 이제 제시 리버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가들 니네 결론은 이거다 항상 하는 거죠. 아니 그분은 파생을 건드렸고 그죠? 또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신 그 거예요. 예시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투자자를 크게 두 줄기 흐름을 나누는데 하나는 가치 투자자고 하나는 모멘텀 투자자. 그러니까 그 이런 최근에 잘 먹히는 뭐 기술적 분석가들인 거죠. 근데 가치 투자자는 이걸로 사실 큰 돈을 버면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처럼 하면 세간에서 거의 뭐 구루, 존경을 받고 근데 기술적 분석가들은 돈을 벌어도 사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죠. 그냥 은둔 고수들이 많고. 너무 그게 본인만의 감각적인, 기술이고 하기 때문에. 스피디로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인 거죠. 물론 리차드 데니스 같은 분들은 이런 기술적 분석, 추세 추종도 가르쳐서 트레이더로 성장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용기를 주는 부분들인데 오늘 이야기할 사실 모멘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투자자라고 부르건 트레이더라고 부르건 호칭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체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맥신이 실제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상관없고 주가가 오르든 말 상관없고 나는 수익만 내면 된다. 그 주의자인 거죠. 그 생각으로 7월 말에 신성 델타데크를 뛰어들었으면 지금 6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6배가. 근데 이게 그런 주식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래요. 거고. 그렇죠. 네. 사실 뭐 나는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자 하기는 너무 배가.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 뉴스가 나와서 단기에 2배 정도 올랐으면 뭐 그럴 수 있어.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배가 아픈 수익률이기는 하죠. 예. 저는 대놓고 쳐도 안 본다. 저도 그래요. 그랬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사실 손님 고객님들한테 권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해가 있으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라. 저는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트레이더들이 과연 이것들을 매매하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면 뭐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인데요. 오늘 거의 상한가 25%까지 갔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11%에서 끝났어요. 하한가 맞은 거네요. 네, 거의 뭐 한가가 아니라 36% 변동성이니까 이거 엄청난 변동인 거죠. 사실 이거를 뭐 여기서부터 매매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바이앤홀드로 있는 분들이. 근데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견디려면 하는 건데 사실 그러기가 그리고 여기다가 전재산을 몰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주식들을 과연 여기 말고 여기서 매매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은 대전제는 기본적 분석은 제외하고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 분석은 사람마다 다르고 뭐 PBR을 봐야 될지 PR을 봐야 될지 뭐 BPS를 봐야 될지 또는 ROE를 봐야 될지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는 뭐 비쌀 때 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성장주는 또는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각자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투자의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투자의 구루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패턴들이 뭘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의 네. 입장에서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을 할 네. 거예요. 기본적 분석 묻지 마세요. 네. 네. 좋습니다. 누구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윌리엄 오닐도 많이들 캔슬림으로 유명한 윌리엄 오닐 아실 거고요. 윌리엄 오닐은 제가 두 번째로 네.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분이 마크 미너빈이라는 추세 추종자인데요. 좀 젊네요, 이분. 네, 젊고 지금도 그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투자 챔피언, 미국 전미 트레이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미국은 또 그런 게 있나? 우리나라도 사실 증권사 수익률 대회 있잖아요. 그 전체 50개 주가 대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토너먼트. 투자 챔피언을 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핵심하는 말씀하시는 게 요 사실 최근에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요 책도 나왔는데 여기 있는 그 국면인데 주식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우리가 1단계에서 사서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성델타테크가 여기가 1단계라고 이게 결과론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1단계라고 하면 이게 언제 어떤 이슈로 걸려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네. 여기서 이게 여기인데 뭐 여기 사실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제가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기법 속에서는 저게 패턴 2번 자리.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가 있어요. 네. 패턴 2번을 주고 움직였다.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사는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들은 못 한다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죠. 대신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 그러니까 돈이 몰릴 붙어가지고 때, 그죠? 물을 끌어올릴 때 차라리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올라타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싼 구간은 맞겠죠.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물이 조류가 흐르지 않는 그죠? 느낌? 네. 여전히 뭐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 네. 이거를 차라리 더 비싸게 사더라도 좀 더 위에 올라오면 네. 그때 사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를 자꾸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들어서 그러는데 아니 지금 좋아요. 핫하고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핫한 종목 해봅시다. 예.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주식은 언제 매매하냐면 자 1단계는 지금은 패스를 하고요. 이분은 주가가 200일선 위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봉으로 하면 41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로 나누면 40주선. 네네. 40주선이고 150일 이동 평균선이니까 이거는 30주선. 그러니까 30주선과 40주선이 정배 어린 주식만 하자가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쨌든 계속 여기 1단계에서 횡보를 했으면 사실 52주 신고가라고 해봤자 많이 안 올라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 주식으로 하게 되면 한 요 정도겠죠. 요 정도. 분명 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14,000원. 우리 황 팀장님이 삼성 엔지니어링 예시 들어주실 그렇죠, 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론적으로 뭐 중간에 찌글대고 뭐 하긴 했지만 갔어요. 네.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이 주식도 여기서 찌글대다가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올라왔고 여기서 매매했지만 네. 요 장원 조정 거치고 뭐 여기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건 원칙대로라고 하면 손절했다가 다시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 말씀 좋습니다. 네. 저랑 왜냐면 맞네요. 여기 밀렸지만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리스크 관리. 왜냐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주식이 여기서 반등하는 주식들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마이너스 40% 50%돼 있는 거는 여기서 확 이렇게 돼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저 패턴이 나왔는데 리스크 관리한 사람들은 진짜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잡았고 네. 시장마다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원칙을 깨는 순간 그죠? 언제든지 시장은 우리 뒤통수 치기 네. 때문에 원칙은 항상 어떤 있어야 구간에서 돼요.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돌파할 때 네. 샀으면 오히려 그냥 이 부분은 무시하는 거죠. 멋졌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바닥에서 대비하면 50%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2만 원대부터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2만 7천 원에 사냐. 30% 이상 올라와 있는 주식을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마크 미너비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봤더니
거기서부터 주가가 더 세게 가더라. 오히려 탄력이 신성 붙어서 델타테크처럼 관성이 붙어서 200% 올랐는데 그렇죠. 더 치고 가버리는 네. 거죠. 이제 물론 거기서는부터는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사실 가치 에코프로- 투자자가 보기에는 여기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바닥에서 이미 몇 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른 상태잖아요. 네, 강성주주분들이 엄청 화가 났었고 저때. 그쵸. 뭐 여기 고점이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매도 레포트 엄청 냈고 그쵸. 증권사들도 신한은 안 냈죠?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네. 여기서 15만 원 넘어갔을 때는 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다른 주식이 된 거예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저 때라도 샀어야 되는 샀어야 거죠. 되는 거죠. 네, 저때로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쭉 거기서부터 사실 더 올라갔던 거고. 마음 아프다. 아우, 네. 못 보겠어요. 아우, 사실 저거를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점에서 여기서 대량거래가 네. 터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심하자라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지금 쇼츠 돌아다니는 거 중에 지금 아까 그 자리 있잖아요. 네, 여기요? 거기가 고점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악성 있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고. 네. 아니 왜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요 하나 사진 보여줄까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그 과거에 역대급으로 있었던 네. 주도주들의 역사입니다. 네, 주도주 역사인데요. 이게 98년도부터 그때 SKT 네. 또 10배 났잖아요. SKT 10배 났다가 오랜만이네. 예. 결국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게 결국 다 하이먼 민스키 모형이거든요. 주가 패턴이 보면 한번 쭉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하락폭하고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 이후에 쭉 밀리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사실 한 평균 2년 정도예요. 근데 에코프로도 지금 사실 2년 정도 왔거든요. 네, 2년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과거의 패턴을 갈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수급으로 인해서 뉴노멀로 갈지는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봤던 모든 대시세를 냈던 주도주들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주도주, 그러니까 평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은 1년 반에서 2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도주들이 결국엔 다 꺾였다. 그렇죠. 여기 없는 뭐- 것 중에 대표적으로 또 그것도 있어요. 뭐요? KMW. 게임. 네, 5G도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얘도 사실 그 5G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적 있었죠. 이 주식도 결국은 딱 한 2년 정도 오르고 이렇게 됐죠. 네. 결국은 실질적인 상승은 여기서 밀렸다가 한번 왔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여기를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고점까지 가느냐 또는 한번 전고점에 반절 정도까지 되돌림 가느냐 저는 아마 여기서 팔자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전형적인 하이먼 민스키 모형 한번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하락의 절반 정도 되돌림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었는데 그때 사실 시장 상황이나 이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자금으로 더 밀어 올렸던 구간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사실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 패턴들이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안트로젠 같은 게 2018년도에 이 주식도 쭉 보면요. 제가 딱 교과서를 삼는 게 딱 요거거든요. 네. 예. 여기 보면 전형적으로 여기서 얘도 2만 원에서 10배 났죠. 네. 10배 났고 빠졌다가 하락폭에 한 요거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되돌림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사실 또 쭉 빠져버리는 이런 패턴이 사실 우리나라 단기 주도주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뭐 바이오주들이 그죠. 다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네, 다 무너졌죠. 근데 마음고생 심하게 하시는 지금 분들 에코프로가 많아요. 네. 저는 그분의 심정을 저도 왜냐면 저도 그런 류의 뉘앙스를 했거든요. 네. 2년에 걸쳐서 올랐고 네. 내렸다가 싼고점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못 팔았으면 여기까지 버텨볼 수 있었고 여기서는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 저게 패턴상.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뉴 노멀이 네, 탄생이 맞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들 그러니까 증거사 직원들이 완전 다르게 봐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엄청난 시세가 났고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다 깨지면서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사실 발생한 거죠. 지금도 그 네. 주시는 의견인 에코프로가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주도주처럼 다시 꺾인다는 개념보다는 두 가지다. 새로운 뉴 노멀의 패턴들이 계속 더 나올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건 항상 이 두 개의 그죠. 시나리오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에코프로가 뭐 미래 실적 생각하면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주도주들을 보면 다 그랬었어요. 그때도 상승하는 데는 다 논리가 있었고 지금의 주가를 정당하기 위한 무언가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트리거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에코프로는 뭐 주가가 실적도 탄탄하고 하지만 앞으로 뭐 중국산 배터리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뭔가 꺾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보죠. 근실내로 카카오가 그랬죠. 카카오도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카카오 여기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 나왔을 때 이때 이 거래량에서 그런데요. 거래 대금 이거 보면 여기서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현재 시가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하면요. 고점에서 대량 거래 음봉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 음봉. 이때 저는 매도 신호 냈었어요. 팔아야 된다. 끝났다. 근데 저는 그때 아직도 생각납니다. 댓글. 그런 영상 때 하고 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홍 팀장 카카오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의 구글을 뭘로 보느냐. 이때 당시 그랬었어요. 어디서? 어디 네이버 댓글에서. 어디 유튜브 어디 댓글에서. 유튜브 댓글. 네. 저 그때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보지 마세요. 전 댓글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저 그때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다 보고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첫 매도 의견을 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 그냥 저는 항상 과거에 보던 대로 이거 고점에서 대량 거래다. 대지세 낮고 고점에서 대량 거래다. 자, 그럼 저 카카오 때 저 패턴이 네. 아직 에코프로에는 안 나타났습니까? 전 나타났죠. 제 기준으로 나타났어요. 네. 보시면 그러니까 안티들 우리 데려갑시다. 지금 어쨌든 처음으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아니야, 나 자꾸 사지로 내몰지 말고. 아니에요? 저는 에코프로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면 계속 가지고 가는데 꺾이면 이 과거 사례들 다 말씀드렸어요. 꺾이면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는 해야 된다. 근데 네. 아무튼 요는 신호는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제 백데이터로 기준으로 나왔죠. 갖고 있는 네, 데이터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이게 뉴 노멀로 봐야 되느냐, 완전 새로운 패턴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결국은 그 템플턴 경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그때는 지금과 다르다는 아니다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말 표현 좀 애매한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다라는 말은 잘못됐다. 그렇죠. 결국 그때 그렇죠. 잘못. 그때와 지금 똑같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보면 대량 거래 고점에서 나왔고 쇼스키즈도 끝났고 그 다음에 9월달 가면 이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나니 이때쯤 되면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쇼츠 남겨가지고 그런 난 싫어요. 안고 갑니다. 안티도 하지 안고 마요. 가는데 영웅이 되실 수 있어요. 영웅 별로 아니 강단 있게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티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신호를 주는 거고 조언을 받아들이실 거면 받아들이고 그런 거지 뭐.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으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 분석은 뭐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배우시고요. 네. 도망칠 공간을 좀 남기자면 뉴 노멀이 또 탄생할 수 있다. 그럼 말을 다시 바꿀 거예요, 그죠? 아니? 또 이거 얼마나 또 악마의 편집해서 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알겠습니다. 대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근데 저는 왜냐면 왠지 지금 촉이 지금 이 연결되는 이 고리들을 봤을 때 지금 강단 있게 이렇게 과거 백데이터 대입했을 때 고점 시그널 나왔었던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고점 경신 못하고 옆으로 흐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에코프로 최근 들어가신 분들 말고 기존 강성주주분들은 어쨌든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지켜내셔라. 네. 꺾이면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해라는 의미인 거지 강성주주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에코프로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에코프로만 지금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지. 나머지 LNF나 다 죽었어요? 지금 사실 흐름이 좋은 건 사실 LNF 봐보세요. 사실 흐름이 편한 흐름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회복하는 것도 없었고. LNF는 저기 백데이터 시간을 나왔습니까? 이거 나왔죠 여기서. 저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는 좀 애매하긴 했었고요. 여기서 터져버렸죠. 전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와버렸으니까. 얘도 그렇고 사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요? BM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죠. 명확하게 근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하기 너무 좋은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되돌림을 거의 준다. 근데 지금부터 한 40만 원까지는 죽을 때 죽더라도 반등을 죽고 죽는다. 그렇죠. 이거 안 죽고 죽는 것도 뉴노멀이에요. 안 죽고 반등 안 주고 죽은 애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불안한데.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뭐, 큰 시세를 줬던 주식들은 예. 단봉에 죽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제 경험이에요. 이거 지금 이 코너 재밌습니다. 아, 지금 오늘은 못 대가 해먹겠다, 한 진짜. 분밖에 못 했는데 요거 아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대가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네. 너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2단계 가지고 여기 있는 그런 팀장님, 주식을 어떻게 금요일 날 판단하냐. 아, 그래서 내가 이거 검색식까지 만들어 왔어요. 아니 왜냐면 검색식까지 네. 아니 이거 어렵진 않아요. 요거대로 요거대로 했을 때 예. 이렇게 하면 딱 요런 종목들만 나오거든요. 아니 검색식은 강의를 준비하셔서 공개하시고 그럼 이런 애들이 뭐 앞으로 셀 것 유튜브에서 같다. 강의, 검색식 공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아 좋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금요일 날 팀장님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타이밍이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다음 주 넘어가면 이거 좀 애매한데. 아무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모시던가 또 이런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해가지고 무서워서 진짜. 무섭긴요. 조용히 저는 살고 오히려 영웅이 되실 수도 있는 장수의 느낌이 나는데.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장수는 여러 종류의 장수가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당하는 장수가 있고요. 그죠. 이름을 널리 알려서 아주 편안하게 노후까지 잘 사는 장수가 있는데 관우한테 목을 따이는 알량이 될 것인가. 역사가 증명할 건데 느낌적인 느낌은 큰 영웅이 되실 수도 있다. 하여튼 뭐 도움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한번 만나뵐 수 있도록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같이 의견을 동의하고 동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같이는 가는데 네. 안티도 같이 제가 동의하는데 그러시죠. 저는 뭐 댓글 잘 안 보는데 우리 안티분들 안티하지 마시고 의견이잖아요. 네. 의견은 의견일 뿐 좋은 충고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제 이벤트들이 쏟아집니다. 잘 대응해서 시장 이겨냅시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시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